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기획취재 1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수익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ESG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임대웅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산불과 같은 기후 현상이 우리 주변의 은행 또는 보험과 같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막연하게 느꼈던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SG 중에서 환경,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가 재무적 요소로 인식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리스크이고요. 하나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할 때 생기는 이행 리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재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미 실질적인 리스크이고 또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IMF도 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400조 원을 넘어간다고 해요. 400조 원을 제가 GDP 기준으로 쭉 보니까 세계 한 30위권 국가의 GDP 규모입니다. 32, 31, 2위 정도의 필리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손실로 인해서 필리핀이 만들어 놓은 국내 총생산 1년분이 매년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 재앙이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GDP 순위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런 정도의 피해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개도국 또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폭우, 폭염, 또 가뭄, 산불 이 인간과 자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기후재난이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에서는 보험사를 찾아가게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근데 불이 한 군데서 나면 상관이 없지만 넓은 지역에서 갑자기 불이 크게 나서 많은 공장 또는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제 보험 물건을 받은 보험회사가 있었다. 그럼 보험회사한테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을 당연히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실물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보험회사와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 없이 실물 경제가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 메커니즘을 이제 국제결제은행, 우리가 소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그린 스완이라는 표현을 써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국제결제은행이 얘기하는 그린 스완은 기후변화 얘기라기보다는 금융 안정성 얘기예요. 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사실 기후 재난보다는 금융 안정성이란 얘기를 하고 이걸 더 중요시하는 것은 소위 꼬리가 몸통을 들고 흔드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성을 위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기후 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자본주의나 금융 시스템이 어찌 보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예,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물리적 리스크 측면과 이행 리스크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행 리스크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소에 참여한 은행과 기관 투자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국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석탄 발전소 같은 곳에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축소할 겁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는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석탄 발전소에서 원리금 상환에 쓸 돈을 탄소 배출권 사는데 더 쓰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겁니다. 소위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CR 1.1이라고 우리가 불문율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준이 깨집니다. 그럼 바로 이 발전소는 좌초 자산이 될 겁니다. 좌초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좌초 자산이라고 하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물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 입장에서는 좌초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실이 커지게 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후순위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가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를 주선했던 증권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리스크가 단순히 홍수나 가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이러한 금융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서 써야 하는 기업들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겠네요. 네, 제가 석탄 발전소를 사례로 들어서 그렇지 화석연료 기반의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철강, 발전,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항공 등 다양하죠. LNG도 있어요. 이름이 천연가스여서 그렇지 화석연료입니다. 예.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점점 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례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죠. 다배출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기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블랙락에서는 투자 철회를 하겠다고 명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또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이 왜 등장하고 왜 필요한 건가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금융기관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한금융그룹이 제로 카본 드라이브 또 KB금융그룹이 넷제로 스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대출 또 주식 투자, 회사채 투자, 인수,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서 금융을 제공받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것은 그냥 CO2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은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회사가 대출 또는 투자하는 기업의 이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를 정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금융기관은 리스크 전문가니까요. 이미 화폐화되고 있는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어떻게 사회자님께서는 그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돈을 맡긴다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위험하겠죠. 그런데요,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겠다. 예,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여낼 때 그 성과를 금융기관이 같이 누리겠다. 그게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중립인데요. 소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적극적으로 녹색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실감 나는 그런 좀 상황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대표님에게 ESG란 무엇인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SG는 기업의 미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에 있어서 이 미션이라는 거는 기업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서 ESG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UN 환경계의 금융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임대웅 대표님을 모시고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두 번의 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